만점 도전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점 도전 문제 1번. 어렵습니다. 자, 세실수 xy가 이걸 만족할 때 x3승 더하기 y3승 더하기 z3승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케이스가 되기 시작하면 어려워집니다. 자, 조건들을 언급해 볼게요. x 더하기 y가 1이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얼마예요? 1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 이 두 가지 조건, x랑 y는 이런 조건, x랑 y랑 z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그런 가정하에 x3승 더하기 y3승 더하기 뭘 구한다고? z3승의 뭘 구하자고? 최대랑 최소를 구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래서 되게 어려워집니다. 얘를 시각적으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존재하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모를 겁니다. 근데 참고로만 하나 생각해 보세요. 얘를 이렇게 푸는 미친 방법이 있긴 한데 추천하진 않습니다. 근데 참고로만 알아놓으세요. 참고로 이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z축을 집어넣어서 기하학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더 어렵지? 하지마? 할 거야. 자, 보세요. 예를 들면 대충만 할 거야. 대충만. 9가 있습니다. 9가. 이게 반지름 1짜리인 9겠죠. 이게 바로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와중에 또 x 더하기 y가 1인 애들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요렇게 자르면 됩니다. x 더하기 y가 1인 애들이 여기 라인에 있는 애들입니다. 그 라인이 이대로 위로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요렇게 생긴 뭐가 나온다고? 이렇게 생긴 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x랑 y가 움직일 수 있는 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x랑 y가 움직일 수 있는 점이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리고 x3승 더하기 y3승 더하기 z3승이 되면 는 k꼴로 만들면 원보다 더 뚱뚱한 어떤 더 뚱뚱한 그런 구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구는 아니지만 구는 아닌데 하여튼 더 뚱뚱한 애가 있어요. 약간 구에다가 과하게 바람을 넣으면 더 불룩한 약간 더 정육면체에 가까워지는 형태의 그런 더 뚱뚱한 더 늘어난 구 같은 느낌? 그런 구가 점점 가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게 최대값이 되겠고, 언제 처음으로 만나는지가 무슨 값이 되겠어? 최소값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뭐 더 뚱뚱한 구가 뭐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 수는 없는데 참고로 이렇게 푸는 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결국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맹점은 뭐예요?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맹점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변수가 x도 있고 y도 있고 z도 있으니까 변수가 두 개를 갈 때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세 개를 갈 때 문제를 풀려고 공간좌표를 집어넣은 거고요. 일반적으로 변수가 두 개면 아까 같은 이런 거 두 개면 뭐로 설명할 수도 있겠어. 사실은 좌표 평면에다 펼쳐놓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었겠죠. 좌표 평면에다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려고 했으나 이렇게 되니까 어땠어요? 풀기가 너무 어려워서 결국엔 어떻게 풀었니? 결국에는 전부 다 한 문자로 통일하고 끝내버렸죠. 결국엔 한 문자로 통일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엔 한 문자로 통일할 거니까 우리도 여기 x3승, y3승, z3승 있으면 결국엔 한 문자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명심하세요.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한 문자로 정리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여태까지는 최대 최소를 구한다면 무슨 뜻이었어? 특별한 부등식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뭐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 아니면 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뭐 이런 걸로 딱 푸는 거 있잖아.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게 뭐라고? 그래프를 그려서 미분을 통해서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걸로 문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미분을 하려면 일단 우리가 뭘 해야 돼? 무조건 변수가 하나여야 됩니다. 알겠죠?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무조건 뭐라고? 한 변수로 통일한다. 알겠죠? 한 변수로 통일한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알겠죠? 이 생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미분의 대상이 되거든요. 물론 그래야 미분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대학교에 가면 다변수 함수도 미분을 합니다. 그건 대학이에요. 대학. 그래서 뭐 편미분도 배우고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지. 적어도 수투를 공부할 때 뭐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정석이라고? 한 변수로 통일해놓고 문제를 푸는 게 정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x랑 y는 제한된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변수를 뭘로 놓을래? x로 갈래? y로 갈래? z로 갈래? x 더하기 y 합이 뭐라고 알고 있다고?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사실 곱도 어떻게 하겠어? 곱도 유도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죠? 자, 그럼 뭐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다? x, y를 다 z로 표현을 해버리는 걸로 바꾸고 합은 1로 곱은 z로 표현이 가능할 테니까 다 뭐로 통일하자고 싹 다?
Z로 통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1이라는 사실에서부터 Z의 범위부터 체크를 합니다. 왜? Z로 통일할 건데 전범위 Z인 거랑 해당되는 범위 Z인 거랑은 최대최소 이야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양수들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Z도 무조건 얼마 이하여야 돼? Z제곱도 0과 1 사이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Z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된다고?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라는 전제 조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참고로 이건 참고예요. 참고. 기하를 공부했으면 9의 방정식을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9의 방정식을 생각하시면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1인 9 위에 Z좌표가 놀고 있는 거니까 Z는 당연히 플러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밖에 왔다 갔다 하지 못합니다. 알겠죠? 그 생각을 해보셔도 되겠고 산술적으로도 뭐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미적분 수업하다 말고 기하 얘기하고 확률 확통 얘기하다 말고 미적분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돼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무슨 재미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단원 간에 섞여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셔야 나중에 단원 통합형 문제를 잘 풀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들었던 과목 이름 중에 제일 이상했던 과목이 어렸을 때는 잘 몰라가지고 대수기하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대수기하라는 과목을 딱 듣고 맨 처음에 대수가 알제브라 방정식 풀고 부등식 풀고 산 수학 계산하는 거거든. 기하는 뭐야? 기하잖아. 대수기하라는 말 딱 듣고 이 대수야 기하야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숫자 계산이랑 기하 문제랑 결합시킨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수학도 있단 말이지. 이게 엄청나게 섞이는 겁니다. 알겠죠? 다 하나로 섞여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지만 전부 다 뭐야? 하나의 수학입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섞이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가보도록 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Z제곱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X 더하기 Y는 1을 정리하시자면 여기서 뭘 빼준 겁니까? 2XY를 빼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얘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에서 Z제곱을 뺀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근데 X 더하기 Y가 뭐라고요? 1이라고 했었으니까 1이라고 지워지는 거고 XY가 뭐가 된다고 얘들아? 2분의 Z제곱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XY는 뭐다? 2분의 Z제곱이 된다. 이해 갑니까? X 더하기 Y는 1이었고 XY는 2분의 Z제곱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XY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합과 곱을 알았으니까 뭐가 돼? 합과 곱을 알았으니까. 그죠? 되는 거죠. 다만 이렇게 됐다 치면 예를 들면 X랑 Y는 뭐의 방정식이어야 되냐면 T의 제곱 이었을 때 합이 뭐고 합이 1이고 곱이 뭐고 2분의 Z제곱이고 이런 녀석의 방정식에 뭐가 돼야 돼? 근이 몇 개가 존재해야 됩니까? 적어도 2개 이상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중근까지 포함하면 0 이상이어야 되겠다라는 조건까지는 올 수 있겠죠. 알겠죠? 만약에 그걸 구하신다면 1의 제곱이 되고요. 다시 4배를 해주면 얼마야? 2Z제곱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2Z제곱이 되는데 얘가 몇 이상이었으면 좋겠다고? 0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알겠죠? 2Z제곱이 몇 이하였으면 좋겠다? 1 이하였으면 좋겠다. Z제곱 몇 이하였으면 좋겠다? 2분의 1 이하였으면 좋겠다. Z는 그러니까 몇 이하였으면 좋겠다? 루트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범위가 좀 더 좁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아까 여기서 풀어서 조건 다 구했는데 왜 범위를 더 좁혀야 돼요? 자, 이 범위는 뭐야? X랑 Y가 둘 다 뭐일 수도 있다는 걸 가정하고 있어. 둘 다 0일 수도 있다는 걸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0이면 여기가 1까지 갈 수 있다를 얘기했던 거야. 그런데 그러면 합이 1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요? 못 시켜요? 합이 1이라는 조건을 만족을 못 시킨다고요. 합이 1이려면 얘네 둘이 아무리 작아지더라도 2분의 1, 2분의 1이 돼서 4분의 1, 4분의 1이 되면 2분의 1 돼서 여기 2분의 1까지 Z제곱은 어디까지밖에 못 간다고? 2분의 1까지밖에 못 간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든 이게 뭐야? 이거는 최소한의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적어도 XY를 이렇게 치환하려면 Z제곱이 이런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해 갑니까? 솔직히 어려운 거 인정? 쉽지 않습니다. 알겠죠? 한 문자로 통일하는 건 알겠는데 주의할 사항이 뭐예요? 주의할 사항. 근이 존재하기 위한 범위를 꼭 체크할 것. 콜? 콜? 왜 이렇게 오늘 정신을 못 차려?
아마 그냥 헤드뱅잉하고 난리가 났는데 왜 그래? 평소에 수업 태도가 안 좋으면 뭐 쟤는 왜 저러지 이러고 말 텐데 평소엔 좋다가 오늘 이렇게 정신 못 차려. 몸이 안 좋니? 끝까지 버티세요. 구정입니다. 내일은 쉬잖아. 내일 안 쉬어? 그렇죠. 수업이 없잖아 일단. 나도 목 쉬었어요. 목 쉬고 감기 걸리고 막 그러는데 원래 그래요. 원래 휴일 되기 직전이 제일 힘들죠. 그러니까 쉬는 거겠지 그날. 알겠죠? 근데 이제 학생들은 뭐라고 쉬지 않는다 이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Z의 범위인 건 알겠죠? 그래서 Z의 범위가 이게 된다는 사실을 뭐라고 얘들아 진짜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Z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가보도록 합시다. Z3승은 Z3승이었다고 치고요. X3승 더하기 Y3승은 그럼 뭐라고 바꿔주면 잘했다 소문이 나겠니? Z3승에서 X 더하기 Y의 몇 승? 3승을 빼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랬더니 3XY 다시 X 더하기 Y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X 더하기 Y 3승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자, 정리하는데 X 더하기 Y가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Z3승 1 빼기 3XY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3XY가 뭐예요? XY가 뭐였더라? 2분의 Z제곱이었죠? 그럼 다시 말하면 2분의 3 Z제곱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3차함수의 범위를 요 범위 내에서 구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Z가 지 맘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범위 내에서만 구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대략적으로 값을 구해보시면 0에서 접할 거고요. 2분의 3을 지날 거고요. 이렇게 올라간 녀석이 만들어지겠죠. 이 녀석이 Y꼴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1이죠. 함수값이 1인 녀석이죠. 여기 1층이라고 1층. 더하기 1이 되어 있으니까요. 0에서 접하면서 이렇게 올라간 게 1이 되는 녀석이죠. 근데 루트 2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 2분의 3이면 여기 어디까지 가겠니? 여기가 얼마겠니?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 아니다. 2분의 여기 1이 되겠네. 1이 되겠네. 1. 맞죠? 1이 돼야 되겠죠. 1이 되고 다시 말하면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이 뭐 요렇게 대충 만들어지겠죠. 그림이 왜 이렇게 병신 같아?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부터 루트 2분의 1까지 때리면 루트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까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1.4니까 뭐가 더 크냐? 헷갈려. 2분의 1 커, 루트 2분의 1이 커. 루트 2분의 1이 더 크죠? 그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더 작아지죠? 그럼 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만들어지니까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무슨 값? 최소값.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Z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일 때 최소값. Z가 0일 때 최대값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Z가 0일 때 최대값이 됩니다. 오케이? 요렇게요. 자, 그런 식으로 계산하기 더러운 문제들을 몇 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점 도전 문제 2번입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풀리면 연습 문제인 거고 더럽게 추잡하면 만점 도전 문제인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는 아름다운 어려움이 아니라 그냥 더러운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쩌겠어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같이 3차함수 x제곱을 0에서 접하고 3-x가 되는 직선이 y꼴 mx로 뚝 잘랐더니 두 점에서 만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때 3,0하고 PQ를 꼭지점을 하는 APQ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양수 m을 구하시오 라는 거였는데 보통 접선으로 최대를 구하게 하면 쭉 연장시키다가 뭐 하는 거였어? 그냥 접할 때였잖아. 근데 얘는 무슨 선이야 지금? 접선이 아니고 할선입니다. 짜증나게. 알겠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0인데 할선이라고요. 할선. 즉 다시 말하면 m이 작아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도 잘리고 여기도 잘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얘가 이렇게 접하면 그때부터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 m은 요 값보다는 요 맥스 값보다는 이거보다는 무조건 어때야 되고 작아야 되고 또 여기 접하면 이렇게 접해도 그 교점이 몇 개야? 하나밖에 안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어때야 되고 m의 미니멈보다는 더 커야 되고 요 중간값이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중간값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점하고 요 점의 좌표를 구해서 요 삼각형의 넓이에 뭘 구하죠? 이 삼각형의 넓이에 최대값을 구하자. 이렇게 된 거니까 계산하기가 조금 번거로운 건 사실이죠. 알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요 녀석의 값은 mx라고 하도록 하고요. mx하고 지금 x제곱에서 3-x라는 이게 3차함수식 맞나? 요 녀석이 지금 둘이 어땠다고? 만났습니다.
알겠죠? 만났는데 0 말고 다른 두 값 알파랑 베타에서 만났다고 볼게요. 알파랑 베타 두 군데서 만났습니다. 알겠죠? 0 아니니까 지우고 나면 0 알파랑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m이 뭐가 되는 거야? m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m이 0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랑 베타에 대한 정보들을 정리하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여야 하고 3이어야 하고 알파 베타는 뭐여야 하고 m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나왔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알파 베타가 존재한다는 건 아니니까 m에 대한 관계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m에 대한 관계식은 뭐라고요? 근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근이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을 때려주시면 9에서 4m을 뺐을 때 근이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다시 말해 m은 뭐예요? 4분의 9보다는 어때야 된다? 더 작아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0이 되면 이쪽 근이 하나밖에 안 생기죠. 요 사이에서 근이 지금 두 개가 생겨야 되는 거니까 4분의 9보다는 작으면서도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는 커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지금 m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점의 좌표를 구합니다. 얘가 뭐예요? 3,0이고요. 얘는 뭐예요? 알파, m 알파, 베타, m 베타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점의 좌표를 가지고 구하는 거니까 이럴 때는 보통 한 점을 원점으로 바꿔주세요. 원점으로 바꿔주세요. 3만큼 다 같이 빼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은 뭐가 되니? 베타 빼기 3, m 베타가 되는 겁니다. 3만큼 다 같이 평행이동 시켜준 거예요. 다시 여기는 뭐가 됐다고? 알파 빼기 3, m 알파가 됩니다. 신발끈 공식이나 사선 공식을 외우고 있는 친구도 있고 안 외우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외웠던 안 외웠던 간에 한 점을 무조건 뭐라고 바꾸면 돼? 원점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뭐야? 끼리끼리 엇갈려서 곱해서 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2분의 1의 중 사각형의 넓이가 나와요. 좁아. S는 2분의 1이라고 해주시고 절대값 구하는데 둘이 엇갈려서 곱합니다. M 베타에서 뭘 곱한다고? 알파 빼기 3을 곱해주시고요. 빼기 M 알파에서 뭘 곱해주시고 베타 빼기 3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2분의 1 M 알파 베타 빼기 M 3 M 베타 다시 빼기 M 알파 베타 더하기 3 M 알파. 아시겠죠? 이상하게 내가 이쪽으로 오기 시작하면 깝깝해지기 시작하면서 머리도 안 돌아가요. 자, 둘이 이렇게 같이 씌우면 됩니다. 알겠죠? 이상합니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지나갑니다. 알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뭐만 구하면 되니?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절대값만 구하시면 되는데 아까 이제 잠깐 지워졌지만 이런 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m에 대한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네, 그와 바탕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차피 제곱해줘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럼 절대값 따위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장점이 있겠죠. 알파 빼기 베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아니면 편의상 여기서 정의할 때 애초에 베타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해버리던가. 알겠죠? 그렇게 하면 절대값을 안 줘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푸시면 요거 바탕으로 m에 대한 식이 나오게 되니까 그걸로 계산을 마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건 뭘 잊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범위 체크해주는 습관들을 꼭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안 그러면 C컷 다 구하고 엉뚱한 값을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3차함수 같은 경우는 원래 최대값과 최소값이 없어요. 범위가 있어야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는 법이죠. 이해 갑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만점 도전 문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곡선 x = 3승 그래프랑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2x의 교점 중에서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x 3승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x 3승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x 3승 더하기 2x입니다.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2x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됐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됐겠죠.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2x 그래프였으니까요. 자, 근데 여기 교점은 뭐예요? 교점 A는 정해진 점입니다. 교점 B도 O도 뭐예요? 교점 O도 정해진 점입니다. A와 O는 고정된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넓이를 구하라고 안 하고 넓이를 뭐가 되도록 하는 최대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었습니다. K를 적당히 잘라가지고 요 길이를 구해서 요 사각형 넓이를 최대가 되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 사각형의 넓이를 여러분이 구하실 때 이거는 생각보다 쉽게 풀려야만 됩니다. 왜 쉽게 풀리는지 아시겠어요? 요렇게 쭉 내리면 요 길이가 나오게 되는데 얘들아 이 길이는 뭐라고? 이 길이는 상수야, 상수. 0도 정해져 있고 5도 정해져 있고 A도 정해져 있으니까 이 폭이 뭐야? 폭이 상수라고. 그리고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의 2분의 1,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의 2분의 1
합친 게 사각형의 넓이니까 요 길이 곱하기 이 전체 길이의 뭐야? 2분의 1인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전체 2분의 1이니까 어차피 상수면 요 길이가 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길이가 길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x 삼성 그래프가 있었고 그보다 큰 마이너스 x 삼성 더하기 2x 그래프가 있었다고. 마이너스 x 삼성 더하기 2x에서 x 삼성을 빼요. 알겠죠? 그럼 둘의 차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누가 더 크니까? 얘가 더 크니까. 알겠죠? 그거에서 빼주시면 마이너스 2x 삼성 더하기 2x라는 녀석이 나오게 되고 이게 뭐야? x로 묶어놨더니 x제곱 빼기 1이 나온 거지. 여기가 0이었고 여기는 얼마였다는 얘기입니까? 여기는 1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가 뭐였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서 이 값이 어땠으면 좋겠다고? 이 값이 제일 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0 지나고 1 지나고 마이너스 1 지나고 최고창에서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0일 때고 1일 때고. 그럼 K는 언제야? 여기서부터 요까지 값만 만들어줄 때 요때가 제일 높은 때 값이 만들어지겠죠? 몇 분의 1이라고? 루트 3분의 1이니까 루트 3분의 1일 때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K 값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아주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죠. 오케이? K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각형 넓이를 직접 구하지 마시고 언제 폭이 제일 넓을지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습 문제 넣을까 하다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만점에 넣었는데 연습 문제 넣는 게 맞겠죠? 수능 도전 문제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도전 문제는 이렇게 새로운 함수가 또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어야 수능 도전 문제입니다. 별로 대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함수가 등장하긴 등장해요.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5x니까 되게 쉬운 그래프입니다. 5,0을 지날 거고요. 여기 0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예요? 한 변기가 8인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P를 기준으로 쭉 하고 평행이동이 생기는데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겹쳐졌다고 칠게요. 알겠죠? 여기가 P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이 점의 좌표를 T,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5T라고 잡겠습니다. 이렇게 잡았더니 요 길이가 뭐가 나오고 요 길이는 T가 나오겠고요. 맞습니까? 다시 요 높이는 뭐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5T가 나오게 되겠죠. 0보다 커야 될 테니까요. 알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T가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서 놀아야 되겠어? 무조건 만나려면 0부터 5 사이에서 놀아줘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0부터 5 사이에서 놀아야 된다. T는 0과 5 사이다 라고 제한 조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 넓이는 이런 식으로 구해봐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래프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걸 직접 쓰는 단계가 하나 필요하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이 복잡한 건 아니잖아 솔직히. 그냥 수능 도전 문제. 수능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라고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마이너스 T 3승 더하기 5T 제곱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각형의 넓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어떻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프는 0과 5와 0에서 접하면서 5를 지나는 이런 녀석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알겠죠? T가 언제일 때 가장 최대값을 갖는다고? 3분의 10일 때 최대값을 갖게 될 겁니다. 알겠죠? 3분의 10일 때 최대값을 가지니까 넣고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가 수능 도전 문제. 왜? 직접 이렇게 근을 구해야만 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하시죠. 수능 도전 문제 2번입니다. 좌표평면 위에 점 0,2가 있습니다. 0과 2 사이일 때 원점 5와 y꼴 2 위에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모르겠어요. 이것도 직접 말로 설명해놨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풀어라 이런 마인드입니다. y꼴 2 위에 있는 직선이 하나 있어서 여기 P가 있다고 칠게요. 얘가 뭐라고 점의 좌표가 t,2인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이 OP의 수직이등분선과 수직이등분선과의 교점을 뭐라고 한대? 이 교점을 B라고 한답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BP의 넓이를 FT라고 한다. 삼각형 ABP의 넓이를 FP라고 한다. 이걸 직접 여러분 보러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구해보시는 건데 얘가 t,2고요. 여기 수직이등분선이었으니까 얘는 뭐냐면 2분의 t,1이라는 점이 됩니다. 알겠죠? 2분의 t,1이라는 점이 되고 거기서 얘 기울기가 뭐였어? t분의 2였으니까 이거의 기울기는 뭐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t가 되겠죠. 알겠죠? 즉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2분의 t라는 기울기를 가지면서 2분의 1 t,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뭘 구해야 되겠어?
y 절편을 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직선의 방정식에 y 절편을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x에다 0을 넣어볼게요. x에다 0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길이 지워지고 4분의 t 제곱 더하기 1이 나오게 되네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값이 뭐야? 이 값은 4분의 t 제곱 더하기 1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얘가 4분의 1 t 제곱 더하기 1이냐면 요렇게 잘랐을 때 요 길이가 1이지 않습니까? 지금 얘가 2면 1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비율이 뭐라고? 2분의 t 대 1이라고요. 그러니까 몇 배가 되는 거야? 2분의 t배가 되는 거지. 여기도 2분의 t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t에다 2분의 t배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t제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므로 요 폭의 길이는 뭐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1 빼기 4분의 t제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요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요 길이는 t죠. t. 알겠죠? 걷다 뭘 해준다고? 당연히 2분의 1 해주시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이게 ft입니다. 얘들아, 이거 최대값 못 구하겠어? 당연히 구할 수 있죠. t의 범위는 애초에 얘는 얼마나 착해? 지네가 애초에 주기도 했습니다. 알겠죠? 똑같은 패턴이죠. 식을 직접 세우면 수능, 식을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으면 일반적인 문제. 알겠죠? 근데 식을 세우는 게 더 어렵게 복잡하면 만점 도전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최대 최소를 구해나갈 수 있다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